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수시기의 추석처럼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라는 조상들의 바람이 담긴 이 말.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한가위 정말 풍요롭게 보내셨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온 라디오 Q 10월 둘째 주 방송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 DJ 이재원. 저는 함순비입니다. 햄디, 네!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추석 연휴 꽤 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명절 음식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원디는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날 사람도 없고 해서 심심한 느낌도 있어서 오랜만에 저 부산에 제 짐도 가져갈 겸 갔다 왔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있어서 가지 말까 했는데 갔다 오니까 진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집밥 먹고 하니까 확실히 추석 명절이 왜 그렇게 기다려졌는지 알 것도 같더라고요. 그 승비 씨는 이번에 추석 때 이제 TV에서 재밌는 특집 방송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승비 씨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나훈아의 리사이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테스형, 이 곡이 제일 감명 깊은 노래였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그램 재밌게 보셨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코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코너는요, 새로 소개해드리는 코너 자칭, 타칭, 밸런스 게임의 끝판왕을 달리는 토론 큐, 그리고 명작, 망작, 세상의 모든 작품을 다루는 쭝따의 명화 코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디, 오늘은 어떤 노래로 오프닝을 맞이하나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나훈아 리사이틀 노래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나훈아 씨의 홍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조금 이따 토론 큐로 만나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밸런스 게임의 끝판왕 토론 큐. 자, 여러분들은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긴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 DJ들이 토론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힘든 문제, 갈등을 이야기하는 파가르기, 밸런스 게임, 어이없는 질문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상천외한 질문들과 밸런스 게임 토픽들을 보내주실수록 DJ들이 더 당황하는 코너이기도 하죠. DJ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들 문제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름에는 덥게 그리고 겨울엔 춥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 버티기 vs 겨울에 히터 없이 버티기. 승비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히터 없이 버티기요. 이게 더위를 참는 거랑 추위를 참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도 겨울에는 옷 여러 겹 껴입고 패딩 같은 거 입으면 어찌저찌 버틸 수 있는데 여름에는 정말 덥다고 막 다 벗어 제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정말 풍기문란이죠.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게 군대에 안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군대 얘기 싫어해요? 이게 군대에서는 이게 겨울이 되면 혹한기 훈련한단 말이죠. 아무리 껴입고 별짓 다 해봐도 이 추위는 못 이겨요. 네, 진짜 이거는 군필자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야외 수경 한번 해보시면 무조건 여름에 에어컨 없이 버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중문대 남자 학생분들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밸런스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밥 잘 사주는 이쁜 선배 vs 밥 잘 먹는 이쁜 후배. 예, 밥 잘 사주는 이쁜 선배, 잘생긴 선배, 밥을 잘 먹는 후배. 참 이게 사람이란 게 이게 사줄 때도 참 기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죠? 그쵸. 잘 먹어주면은 참 기쁜 후배다 하면은 저야 사줄 수 있는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저희 같은 대학생은. 그쵸. 대학생은 용돈에 먹고 사는 그런 아이콘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마음속 한켠에서는 밥 잘 사주는 선배가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그렇고 승비 씨도 그렇고 이제 선배가 돼가잖아요. 밥을 잘 먹어주는 후배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밥 잘 먹는 후배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와, 저는 밥 잘 사주는 잘생긴 선배죠. 뭐니 뭐니 해도 선배는 밥 잘 사주는 선배가 제일 좋죠. 너무 솔직하게 나와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벽증 룸메 vs 미생감염 개판 룸메. 룸메이트 참 중요하죠. 기숙사 생활하면. 너무 중요하죠. 저는 무조건 결벽증 룸메요. 무조건 결벽증. 네, 사실 중문대가 산에 위치해 있어서 기숙사에 살다 보면 참 신기한 벌레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름 모를 벌레부터 이름을 아는 벌레까지 다 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정말 귀염뽀짝한 바퀴님서부터 개미, 나방 이런 건 생명이 달린 문제죠. 아저씨급으로 벌레를 잡을 수 있지 않는 이상 위생관념 개판 룸메는 힘들 것 같네요. 저는 승비 씨 말도 참 공감이 가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서장훈 같은 남자가 제 룸메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그거는 또 이제 못 참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잔소리를 폭탄으로 날리는 게 아닐까요? 저 진짜 룸메가 막 저한테 왜 청소 안 했냐고 잔소리 하면은, 진짜 싸울 것 같네요, 확실히. 이거 참, 룸메도 중요하지만, 이제, 룸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다음 질문 가볼게요. 중문대 칼리지를 고를 수 있다면, 윗동네 vs 아랫동네. 승비 씨는 어느 칼리지를 살고 있나요? 저는 지금 청치컬리지 아랫동네인데요. 재원 씨는요? 네. 저는 뉴아시아 칼리지에서 꼭대기에 있는 윗동네 칼리지네요. 이건 끝과 끝이죠. 이 또 뉴아시아의 장점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타입인가요? 해주세요, 한번. 좋습니다. 이 뉴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랑 청치처럼 이제 굉장히 초창기에 들어온 칼리지인데 그 중에서도 UC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윗동네 사람들만의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 뭐랄까 수업 끝나고 학교 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청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청치 사람들이 제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제가 청치를 진짜 자주 내려가는데 청치는 뭔가 수업 끝나고 집을 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 공사판 끝나고 옆에 있는 숙소를 먹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그래서 거리감이란 게 그래서 지금 윗동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분위기가 다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굉장히 집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역시 청치 사람으로서 아랫동네 강추입니다. 아랫동네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MTR 너무 중요하죠. 야스모토 빌딩 거의 모든 수업이 거기서 진행되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끝. 이거면 다죠.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반박할 게 별로 없네요, 진짜. 여러분 그냥 아랫동네 사세요. 이거는 이제 뭐 딱 집 좋으면은 윗동네 사는데 그냥 아랫동네 최고입니다. 예, 역시 아랫동네죠. 이길 동네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뒷동네는 빼먹었는데 뭐 뒷동네는 이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넘기는 걸로 하고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뒷동네 분들을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다 저랑 친해서 안 친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나중에 책임지죠 뭐. 다음 질문 해주실래요? 네, 다음 질문은 UGFH vs UGFN 둘 중 하나만 듣는다면? 이 두 개의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UGFH는 휴머니티 수업이고요. 약간 인문학 철학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교양 과목이라서 필수로 저희가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UGFN은 물리, 수학 이런 이과 계열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UGFN을 너무 선호해요. 저는 물론 문과생이지만 UGFN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정말 너무 갑 오브 갑인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모두들 그 이름을 아시겠지만 혹시 미스터 콜라네로라고. 역시 저랑 같은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UGFN과 UGFH 설명해 주신 것처럼 둘 다 이제 철학의 주 논점을 두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과, 문과 이런 이해도는 다소 불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교양 수업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UGFH가 이제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UGF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매주 보잖아요. 이제 객관식 시험을 매주 보는 식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 UGF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내가 그냥 느낀 점 여기서 뭐 이번 서류나 책을 읽고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느끼고 배웠다라는 걸 적는 이제 주관식으로 점수를 매주 매겨주는데 아무래도 좀 허용 범위가 넓은 UGFH에서 더 만족스러운 수업 진행이나 만족스러운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꼴라네로 선생님만큼 재미있는 선생님은 그런 교수님은 없다. 그런 거는 이제 감수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 수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시간상 토론 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미난 토론 주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DJ들이 토론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보고 싶으시다면 라디오 큐로 토론 주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쭝따의 명화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죠? 그러죠. 제 눈에 띄는 곡이 하나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저희한테 아마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언니즈의 Shut Up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Introducing the Unleashed.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안 했어.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야. 이 바보야 그냥 떠나. 남자답게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단 건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탱글 좀 나는 가기 안 가기 싫은데 싫은데 친구들이 가재서 친구들이 가져서 할 수 없이 갔다가 수없이 갔다가 재미없게 있었어. 재미없게 있었어. 그게 말이 됐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야. 이 바보냐 그냥 떠나. 남자답게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단 건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탱글 좀
말했잖아 이번엔 마지막 가짜 가짜 지심 없는 가짜 떨어져줘 트와이 셔리 지원 있는 짜 너는 너 나는 나 쳐다보지 마니 갈 길이 나가 머리 어깨 무릎 아 어디 가서 물어봐 나 같은 여자이나 한번 찾아봐 명작, 망작, 전 세계의 작품 다 모았다. 쭝따픽 작품. 쭝따픽 작품에서는요, 영화, 웹툰, 웹드라마, 드라마, 소설 등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이에요. 특히 할 것 없는 분들, 시간이 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순삭하게 해드릴 많은 작품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들 중문대 학생들이 추천하는 작품 한번 들어보시고 또 새로 입덕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작품을 다뤄볼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여러 의미로 핫한 작품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쭝따픽 바로 영화 뮬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쭝따픽 뮬란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왜 여러 의미로 핫하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온 토픽이죠. 뮬란 실사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일부 나라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는 반면에 어떤 나라들, 특히 홍콩에서는 보이콧 뮬란 운동이 일어나면서 논란에 오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뮬란에 대해서 파헤쳐 볼까요? 원디, 혹시 98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 뮬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2020년도에 새로 나온 뮬란 실사화 영화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영화 최근에 논란에 올랐던 영화죠? 네,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그에 비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화제거리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있는 홍콩의 가장 큰 문제죠. 민주화 그리고 중국의 인권 탄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뮬란은요, 이제 1998년 개봉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의 실사화 영화인데요. 영화 주키퍼스 와이프 등을 연출한 뉴질랜드 출신의 여성 감독 니키 칼로, 이번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된 연출가인데요. 출연 배우들로는 이제 유역비, 공리, 견자단, 이영걸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고대 중국 당나라 시절로 추정되는데 뮬란의 아버지는 이제 오랑캐와 싸우던 중에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뮬란은 이제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처럼 겁이 없고 무술에도 재능이 보이고 하지만 이제 딸은 보통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게 관행이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뮬란은 집안에서 좀 골칫덩어리였죠. 한편 오랑캐의 계속되는 침략 때문에 징집령이 이제 떨어지는데 뮬란의 집안에서 남자라고는 이제 다리를 다친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입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치만 이제 그게 원래는 여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는 사이에 몰래 부대로 남자로 변장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뮬란의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치고 전투 도중에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기지로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끝에는 황제의 호위무사가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영화의 내용이나 연출력의 문제는 별개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청취자분들께 이제 쉽게 영화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술 액션 그리고 연출력을 보았을 때 너무 오리엔탈리즘에 휩싸였다. 두 번째는 주연 배우들의 SNS 발언,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인권 소수민족 탄압 문제가 엮였다라는 건데요. 그럼 먼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 오리엔탈리즘의 의미를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동양적 상징 그리고 문화를 이제 서양 작가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해서 묘사나 연출하고 모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 그럼 뮬란을 만든 작가가 뉴질랜드 분이시기도 하고 또 중국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다는 건가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밀란에서 나오는 무술신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어떤 방면에서 그렇죠?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밀란에 출연한 배우 견자단 씨가 출연한 대표작 연문 시리즈를 보면 영화 자체가 이제 연문이라는 무술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액션씬, 무술 연출씬이 대부분을 차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씬들이 과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주인공이 무술을 그냥 잘하는구나 의 수준으로만 연출을 하지 그게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진 않습니다. 네, 반면에 물란은 조금 과했다는 건가요? 네, 과하다는 말씀도 맞아요. 이제 그 과하다는 걸 떠나서 밀란이라는 캐릭터가 벽을 타고 거의 날아오르는 수준으로 점프를 한다든지 꽃잎이 칼끝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연출들 몇 부분 발견되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감독이 좀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의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론을 보면은 중국 무술을 너무 다르게 해석하였다라든지 전쟁에 나가는 장면인데 현실적이지 않은 액션들이 너무 많다 등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감독이 중국 무술을 모방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모욕적이게 만들었다.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오리엔탈리즘은 연출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의 축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주연분들의 SNS 발언이었죠? 네, 밀란을 맡은 배우 있죠. 유혁비 님이 SNS상에 홍콩 경찰을 옹호하고 지지한다 라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나를 쳐도 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요즘에도 또 홍콩 시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견자단 배우분도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홍콩 독립 23주년과 홍콩의 중국 반환을 축하한다라고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홍콩 시위 중 경찰이 폭행당하는 동영상을 일부 게시한 게시물을 리트윗하고 홍콩 시위대 중 일부가 돈 세탁,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행동을 가담하였다라는 포스트 등을 리트윗하면서 홍콩 시위대를 비판하고 경찰을 옹호하는 일관된 입장을 드러낸 중입니다. 영웅이 나오는 영화에 홍콩 민주화를 반대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면 홍콩 시민들이 정말 많이 화가 났겠어요. 네, 맞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영화 밀란을 보이콧하기 시작하였고 밀란 포스터의 유혁비의 모습을 헬멧을 쓰고 곤봉을 든 홍콩 경찰로 모습을 바꾸거나 노란 우산으로 상징이 되는 홍콩 시민을 탱크에 올라탄 밀란을 위협하는 장면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SNS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재원씨, 제 생각에는 우선 청취자분들에게 홍콩 시위가 왜 중요한지 또 왜 일어났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홍콩 민주화 시위의 시작은 이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제 2018년에 홍콩의 남녀가 대만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살해하였으나 영토 밖에서 일어난 범죄였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된 법안입니다. 그럼 홍콩인들이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얽혀 있지만 일단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또 그동안 이제 홍콩에서는 처벌받지 못했던 반중 활동가들이 중국 본토로 송환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홍콩이 자유국가로서 행보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고 중국의 손아귀 아래 잡혀서 이제 공산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경찰의 과잉 진압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정부는 시위대에 5가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거든요. 그 5가지 요구가 무엇이죠? 이제 시위대의 5대 요구는 이제 범죄인 송환법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홍콩 경찰 권력남용 조사, 현행 행정장관인 캐리 램의 사퇴 및 홍콩 직선제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대 폭도 규정 철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요구는 중국 주정부에서 벗어난 홍콩의 완전한 주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유역비의 발언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최근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물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시물과 발언들은 배우들의 자유지만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과도한 무력 행사, 그리고 권역 남용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영화에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두 배우의 언행이 과연 적합하였는지는 저희가 이제 관객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 뮬란이 중국 탄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뮬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삽입된 문구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엔딩 크레딧에 살펴보면 촬영에 협조해준 중국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 이제 투르팡 공화국에 감사를 표한다라는 문구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래 엔딩 크레딧에 장소 협조를 해준 정보기관에 감사를 표하는 건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신장 우이구르 지역은 우이구르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 비난을 샀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중국 민족은 이제 많고 많은 소수 민족과 이제 한족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소수 민족 중 우이구르족은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민족 개조라는 명분으로 엄청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촬영 협조에 감사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인해 디즈니가 우이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지적이 있는 거죠. 아, 그랬군요. 중국 정부에서 특정 소수민족에 대한 이런 강도 있는 탄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잘 몰랐네요. 그렇다면 현재 신장 우이구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제 중국인 한족들이라죠. 이 한족들이 신장으로 대량 이주하면서 문화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우이구르인들은 현재 중국 정부의 철저한 감시 속에 살고 있으며 DNA와 생체인식 샘플을 당국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만 명은 구금된 상태이고 그들은 중국어를 강제로 배워야 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비판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선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정말 공력권이나 무력 따위로 짓밟는 일은 절대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이러한 내용 사실이면 중국도 디즈니사도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그럼 원디는 이 영화에 평점을 매겨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이제 10점 만점에 볼만한 영화를 7점부터라 본다면 저는 아마 6점을 줄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영화 자체는 굉장히 수려한 이펙트랑 뛰어난 연출력 그리고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야에서 오리엔탈리즘을 연출해냈다는 점에서 영화의 퀄리티는 지적할 부분이 많지 않지만 아무래도 디즈니사라는 거대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중국이라는 현재 논란에 서 있는 국가에서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좀 많은 아쉬운 부분들과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대처 방식이 스스로의 영화 퀄리티를 깎아내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딱 6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명작, 망작, 전세계 작품 다 모았다. 쭝따픽 작품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영화들 저희가 열심히 리뷰하도록 할 테니까 영화 추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원디, 오늘 영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홍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다 홍보해드립니다. 장기, 능력, 구인, 인턴 공고까지
다양한 분야 홍보해드릴 예정이니 다들 귀 쫑긋 세워주시고 들어주세요. 광고주 분들께서는 내가 이걸 홍보하고 싶다 하시면 라디오 큐 페이지로 꼭 신청 바랍니다. 오늘의 홍보입니다. 쿡사의 익스터널 부장을 맡고 계신 최현정님께서 홍보글을 보내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쿡사 익스터널 부회장 최현정입니다. 이번 캐비넷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저희 쿡사 인스타에서는 비자 익스텐션 하는 방법, 큐시스 사용 방법, 매월 학사 일정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학교 관련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번 10월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해서 간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7일 수요일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다 더 편리한 학교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골뱅이 쿡사 10 꼭 팔로우 부탁드리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디오 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쿡사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캐비넷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쿡사 인스타그램도 가서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코너를 끝으로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지막 선곡은 뭐죠?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조금 의미 있는 노래로 선곡해보았는데요. 제이레빗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디 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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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